하지? 라고 하신다면 국민연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운용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원리금 보장형 하면 1% 수익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연금저축이나 IRP에 채우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남은 금액은 추가로 넣으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떼비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연금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자산과들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들이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위가 아니라 거의 3배 수준으로 높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한 전체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이 가진 장점은 내가 가진 종잣돈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산 파킹의 용도로는 사실 부동산만한 게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은 집이 있으면 본인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불로소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임차인 응대도 해야 되고요. 뭐 공실 관리도 해야 되고요. 민원 관리, 뭐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임대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죠. 월세 하나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이 계속 들어가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연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본인이 초기 세팅을 잘 해두시고 이제 나중에 인출 전략을 잘 세워서 시스템화를 해두시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부동산이 적절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현금 흐름으로는 연금만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 집 마련이 주는 그 거주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재테크를 하면 항상 2% 아쉬움이 남으실 수밖에 없어요. 보통 뭐 사회초년생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셔서 그 내 집 마련의 목적을 두고 계속 달려오시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장 필요한 투자는 아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금을 일찍 시작해도 중간에 뭐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거면 사실 차라리 어느 정도 인생의 이벤트를 해결하고 난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전후에 연금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금을 연말정산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아주 적은 금액, 나의 어떤 인생의 빅 이벤트에 이 계좌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미리 모아두시고 나머지 자산은 이제 빅 이벤트용을 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사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죠. 우리나라 연금이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2층이 회사 다니시면 보통 퇴직금으로 받으시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목적과 용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거 뭐 몇 푼 받아서 어디다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그냥 삼시세끼 밥값이에요.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2층 퇴직연금은 병원비나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3층은 노년에 일도 안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그냥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비용이 이제 3층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논란과 이슈가 항상 나오는 말이고 저도 SNS에 글을 쓰면 악플을 진짜 많이 받는 주제이기는 해요. 연령대가 좀 낮을수록 너는 타는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는 저도 책을 쓰면서 문헌조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연금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된 건 유럽이에요. 한 1800년도 후반에 유럽에서 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연금을 타는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 된 게 1999년이에요. 채 30년이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금을 탄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금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들 같은 경우도 연금 지급이 연기된 적은 있어도 중단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5대 연기금 안에 드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명문화를 하기도 했어요. 나라에서 지급 보장을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라가 지급하는 연금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노후 대비의 기초 베이스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는 건 다른 자산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주고 죽을 때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뭐부터 하지? 라고 하신다면 국민연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소득 없는 전업주부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냐 많이 물어보셔서 정확한 건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별다른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DB형, 그리고 뭔가 나의 운용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DC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DB형은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이제 굴려서 나중에 퇴직할 때 주시는 건데, DC형 같은 경우는 운용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쌓아주는 돈인데 이왕이면 퇴직할 때 많이 가지고 가면 더 좋잖아요. 어떤 금융사에 투자를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원리금 보장형 하면 뭐 1% 수익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금이 지켜지면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매년 물가 상승률이 한 연 2% 정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보장형에 놓으면 그냥 계속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건 장기 상품이잖아요. 1, 2년 안에 퇴사하실 거 아니니까 증권사에 만약에 퇴직연금 갖고 계시다 하시면 ETF 투자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굴리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연금저축은 판매사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연금저축 신탁을 팔기도 했는데 그건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됐고요. 지금 신규를 가입하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납입의 자유를 좀 갖고 싶고 적극적인 운용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 정해진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사정에 따라서 납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2회나 3회 정도 납입을 못하게 되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계좌는 IRP가 있습니다. IRP는 사실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계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를 개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퇴직연금의 성격에 가깝고, 그리고 개인연금처럼 이제 굴릴 수도 있어요. IRP는 이제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IRP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지금 20, 30대 분들이 연금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뭐 노후 준비도 있지만 연말정산 그 세액공제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연금 계좌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그 중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 단일로도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가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주식 100% 투자가 안 되고요. 안전자산 30%를 의무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용에 있어서 자유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중도 인출 이런 것들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연금저축 600만 원의 돈을 넣으시고, 그리고 IRP 300만 원에 넣어서 900만 원의 한도를 채우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게 돈을 넣고도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면 남은 돈은 연금 저축에 넣으시거나 아니시면 지금 말씀드릴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장기 자금을 모으기 위한 용도로 적절한데 1년에 2천만 원까지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금 저축이나 IRP에 채우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남은 금액은 ISA에 추가로 넣으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금 저축 IRP는 연금 계좌이지만 ISA는 연금 계좌는 아니에요. 얘는 세액공제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으면 절세 계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을 처음 하신다고 하면 뭐부터 하면 좋으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연금저축이 어쨌든 지금부터 운용을 하면 수령은 만 55세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실 연습용으로 시작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ISA예요. ISA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자금을 굴리고 이제 3년이 지나면 본인이 3년 안에 계좌에서 투자한 거에서 이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합쳐서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계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반형과 서민형,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순수익의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는 순수익의 400만 원을 공제하고 이걸 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 정산을 하고 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하시면 찾아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보통 1년에 제가 1,800만 원까지밖에 못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기 금액을 이전하시면서 이거는 기존 납입 한도와 상관없이 계좌 잔고를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운용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연금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계좌에 이전을 하셔서 연금저축과 ISA를 이제 병행을 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시면 이제 ISA 계좌를 통해서 ETF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투자의 감을 계속 잡으시는 게 좋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러 오기 이틀 전에 ISA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 ISA 기존 계좌는 그대로 있고 신규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ISA 계좌에는 보통 미국 지수 ETF 투자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중심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은 이 ISA가 좋았던 게 뭐냐면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한도가 있었는데 올해 만약에 돈을 못 넣으면 내년에 추가로 2천이 생기면서 올해 못 쓴 한도까지 합쳐서 4천만 원. 그래서 5년간 1억까지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납입 한도 2월 기능이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기존 ISA도 만기를 최대 5년까지밖에 유지를 못하게 돼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게 올해 안에 남으신 분들은 이제 만기를 좀 최대한 늘려두시라고 말씀드려요. 1999년. 네,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계속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투자는 일단 계획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기업은 이 6개의 특성 중에서